자, 드디어 뱅크 이 사건 오늘의 1위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음란한다. 그걸 남성 탈북자 방송인으로 활동하다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임지연 씨. 이후 북한 선조 매체에 등장해서 놀라움을 남겼는데요. 그녀가 또다시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뉴스뱅크가 뽑은 이 사건 5 대망의 1위는 바로 다시 방송을 시작한 임지연 씨 얘기입니다. 영장 이제 지금 저 모습이 이제 두 번째로 북한 매체의 모습을 나타낸 거잖아요. 상당히 밝은 모습으로 본인이 남한에서의 생활이 정말 불운했고 조국의 품에 안겨서 행복하다 뭐 이런 메시지를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한솔 씨? 네. 저도 첫 번째 영상을 봤고 이렇게 두 번째를 봤는데 많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많이 첫 보였어요. 번째와 두 번째가 많이 달라요. 네, 첫 번째는 조사를 많이 받아서 많이 위축되었던 그런 상황의 모습으로 보였었고 처음에 인터뷰했을 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보도를 또 하고 하니까 두 번째는 아주 자유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나오긴 했는데 그 얼굴은 자연스럽지만 그 단어들이라든가 문장들을 들으면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네.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서 역시 저건 이제 본인이 직접적으로 우러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본에 짜여진 거라는 것이 딱 좀 느낌이 왔었거든요. 네. 저희가 이 임지연 씨를 또 특별히 얘기를 좀 자세히 나누기 위해서 우리 한서희 씨하고 안찬현 소장님 오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임지연 씨 얘기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뜯어볼 건데요. 뭔가 임지연 씨의 얘기에 대해서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탈북자 임지연, 북선전 매체 또 등장했다. 무엇이 이상하는 제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판넬을. 납치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납치와 관련된 임지연 씨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납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이제 새빨간 거짓말이고 날조입니다. 압록강을 헤엄쳤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이제 그 물살이 너무 세서 막 물 안에서 덜에 타격받고 해가지고 여양 치료처럼 병 치료를 좀 했습니다. 압록강에 탁 들어서 안녕하십니까 조선 사람입니다 하는데 군용 덩벅이 됐습니다. 그거 씌워주면서 다리 타격받아가지고 지금 제대로 못 걷는단 말입니다. 그 이제 부칙에서 올라와서 정말 추울까봐 그 따뜻한 언덕방에 불 떼주면서. 안찬희 소장님이나 한서희 씨 모두 이제 북한에서 탈북을 하셨던 분들로 알고 있는데 안 소장님 저는 이제 이게 궁금합니다. 저 얘기를 한번 살펴보면 납치된 거 아니다. 그런데 저 상황에서 내가 북한에 납치됐다는 얘기를 북한 매체에 나와서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납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제 납치라는 걸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설명하는 꼴이고 압록강을 통해서 돌아갔다는데 헤엄쳐서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4월경에 간 거로 알고 있는데 압록강은 장마 때는 그렇게 헤엄칠 정도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상류는 대단히 낮아서 헤엄칠 이유도 없고 특히는 이제 북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탈북자들은 대체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비행편으로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비행기로 가서 이제 연길이나 선양이나 뭐 심지어 북경까지 가서도 북한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나 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면 북경에서 또 비행편이 있으니까 비행기편을 아주 안전하게 모시는데 왜 거기 가서 헤엄을 쳐서 건넜다는 것 자체가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뭐 군인들이 뭐 동복을 입혀주면 잘해줬다. 과연 저 여자가 그 군인들에게 내가 탈북했다 돌아오는 사람입니다고 말했는지 아니면 그냥 북조선으로 오는 사람인지 어쨌든 국경 내에서는 건너가는 사람도 단속하지만 중국에서 오는 사람도 상당히 경계적으로 하는데 친절하게 해줬다. 이게 뭔가 지금 드라마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임지연 씨 같은 경우는 저도 방송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종편 프로그램을 같이 했었는데, 한서희 씨도 같이 했었는데 첫 번째 인터뷰할 때는 북한 인터뷰할 때는 되게 위축된 모습입니다. 카메라만 보면서 왠지 모션을 하지 못했던데 두 번째 지금 인터뷰 모습은 종편에서 하던 내용 그대로 좀 하고 있어요. 몸짓이라든지 막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제가 그때 뭐 대기실에서도 얘기도 좀 많이 나누고 해서 많이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 인터뷰할 때는 왜 저리 위축이 돼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얼굴도 많이 부었고
뭔가 왜 저러지는데 두 번째는 뭔가 이제 조금 표정이 훈련된 맛. 자유롭네요. 나아진 것 같아요. 많이 얼굴이. 나아지고 예. 지금 두 번째 모습이 예. 종편 프로그램 모습과 비슷합니다. 아. 볼도 빨간 반짝반짝한데 저거 물광도 뭐 물광? 뭐고요. 네. 글쎄요. 일단은 우리 안철희 소장님 말씀처럼 제2폭이 뭐 대가 납치 뭐 이거 이 얘기 지금 하는 거는 거기서 납치했다 얘기는 못 하는 거예요. 당연히 못 하기 예. 때문에 하는데 저 모습들 자체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되고 네. 첫 번째 저 모습은 좀 위축돼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네. 이제는 다시 좀 훈련받고 또 얘기하는 게 아닌가. 우리 남쪽 방송에 계속 얘기를 하니까 네. 반대로 지금 얘기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 변호사님 그럼 대기실에서 임지은 씨랑 얘기 많이 나눴다고 하는데 좀 기억나는 어떤 나누는 대화 내용이 있나요? 아, 뭐 방송을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네. 북한 분들하고 방송하면 이렇게 살펴봅니다. 예. 남한 출연자들은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 예. 듣기만 하고 하면 예.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아. 방송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네. 조금 저도 경상도 사투리 좀 심하다 보니까 예. 함경도 사투리는 저도 잘 안 들려요. 네. 안 들리는 사람이 있고 네. 잘 들리는 사람이 있는데 예. 잘 들리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방송을 참 잘하는구나. 아. 그래서 대기실에서도 얘기하는데 예. 뭘 많이 물어본 기억이 나요. 뭐 법률도 아. 물어보고 아, 제가 박준 변호사한테. 뭘 답변한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네. 와, 이 사람 끼가 있다. 한서희 씨만큼 제가 끼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 네. 한서희 씨도 상당히 끼가 있다고 예. 주목받던 사람인데 네. 지금도 주목하지만 예. 그런 생각이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끼가 있다고 주목받으신 한소희 씨가 보시기엔 임지연 씨 어땠습니까? 만나보았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임지연 씨가 출연하는 그 모란봉 클럽이라는 프로그램, 종편 프로그램. 네, 종편 프로그램에 제가 이제 잠깐 휴식을 할 때 이제 네. 저 친구가 이제 나갔었던 아, 것 네. 같아요. 대신. 예, 아, 예. 같이는 안 나갔어요. 예, 예. 네. 좀 엇갈려서 예, 이제 예, 예. 나갔었는데 네. 이제 보면 그 저 친구의 말을 들으면 굳이 얘기를 안 해야 되는 얘기를 했어요. 굳이 안 해 예. 그런 얘기. 예. 압록강을 건너다가 물살이 세서 네. 돌멩이에 맞아서 아. 이렇게 멍이 들었다. 그래서 요양원에 가서 요양을 하고 몸이 네. 지금 괜찮아졌다. 이런 얘기를 예. 했었거든요. 사실 저도 역시 두만강을 건너서 아, 왔지만 그래요? 네. 예, 뭐 멍이 들어서 넘어져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요양을 시킨다라는 것도 북한에서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한 걸 봐서는 예. 자기가 납치를 당해서 고문을 받았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아, 있는 것 그렇게 돌려서. 네. 야, 이거 재밌는데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음란 방송이 아니라 성인 방송. 두 개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아는 동무가 있는데 음. 음란이 아니고 그런 이제 성인 방송 그런 건데 춤추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짧은 옷은 입고 춤춥니다. 재미나니까 얼굴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한번 춤춰보라 해가지고 제가 춤춘다고 하고 장난삼아 기대는 것밖에 없는데 그자들 이제 그걸 이제 완전 날조해가지고 후렴초인데 확 왔단 말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네. 음란 방송이 아니라 성인 방송. 두 개가 뭐가 다른 겁니까? 글쎄요, 뭐 저도 구별이 안 가는데 지금 이제 이 음란 방송을 찍었다, 뭐 네. BJ로 활동해서 예. 그게 수사가 되기 때문에 갔다라는 또 얘기가 있는데 네. 본인이 지금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짧은 옷을 입고 뭐 춤 정도 추는 게 다였다면서 네. 성인 방송에 출연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요, 뭐 어떤 방송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약간 음란 방송이 맞는 것처럼 보이고요. 예.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시 좀 불편해서 외국으로 중국으로 가려고 했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있었는데 본인이 지금 설명은 하고 있지만 이게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설명이 100% 이제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아니고 예. 약간씩 거짓말 진짜를 섞어서 아. 지금 얘기하는 모습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임지은 씨 방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멍이 들 정도로 그렇게 험하진 않다. 압록강 헤엄쳐서 나도 와봤지만 지금 얘기해 주신 게 그래서 멍이 들었다면 멍을 숨기기는 뭐하니까 조금 어떤 현지에서 고문을 받은 걸 좀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추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임 씨가 본인의 의도한 바에 따라서 북한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강압적으로 지금 어떤 쇼를 하고 있는 건지 이건 또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예. 어쨌든 납치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런데 그 납치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선택을 했던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남한에 사실 저 여성이 전공을 잘 못했던 건 사실이고 생활적으로 봐도 그런 안 좋은 방송에 출연했다는 것만 예. 봐도 이사의 정착을 처음에 첫 발을 잘 못 들였다는 것만으로도 네. 볼 수 있죠. 예. 그런 정착을 잘 못한 여성으로 방송에 출연을 하고 그 약점을 알게 되니까 그걸 말미로 해서 중국까지 불러서 납치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판넬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임지연 씨 말 중에서 뭐가 모순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정착금은 없다. 이 얘기 한번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원에 가서 뭐 거기에 돈 주는 거 있죠? 돈 안 줍니다. 6천만 원인가 뭐 그 정착금이라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국정원에 갔다 하나원에 갔다 하나원에서 현금을 선에 안 지어줍니다. 6천만 원이 아닙니다. 선에 지어주는 것은 400만 원을 주는데 여기서 이제 브로커비가 나간단 말입니다. 브로커를 아주 거기서 공식으로 아주 내보내는구만. 네. 그런 경우 짜고 한다는 얘기 짜고 아닙니까?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한소희 씨, 네. 솔직히 말해주세요. 임지연 씨의 저 얘기 진짜입니까? 사실 정착에서는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자마자 우리가 거처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도 보장해 주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돼서 그 생활수급자로 수급비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학으로 가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또 대학으로 갈 수 있는 검정고시까지 다 치를 수 있게 또 보장을 해주고, 또 임지연 씨 역시 이번에 그 재입학하기 전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해서 특별히 이렇게 입학을 한 경우도 있거든요.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한 가지만 짚어볼게요. 이렇게 아주 전략적으로 세련되게 북한이 이 여성을 이용하는 대남 전략은 노림수가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저 진행자가 바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사회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대표적인 친북 인사 노길남 씨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저게 이제 평양에 가기를 원한다는 김연희 씨의 딸 이연금이라는 또 처녀를 또 옆에다 갖다 구색을 맞춰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프로가 노리는 목적은 지금 뭔가 탈북자들이 우리 이만갑을 비롯해서 종편에 나가서 소위 최고 존엄을 거둔다. 많이들 또 보죠. 그러니까 북한 우리도 보고 북한도 많이 보니까 뭔가 그 사람들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또 우리가 제안한 남북 대화에 대해서 북한이 뭔가 화답을 못 하고 있으니까 저런 측면적인 대남 공작을 통해서 지금 임현수 목사도 돌아와서 북한에서 뭐 고문당하고 강제노동화 등을 폭로하니까 자신들의 어떤 인권 핸디캡을 커버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저런 지금 방송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지연 씨 문제로 국내에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 사회가 동요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관계당국에서는 탈북자 사회에서 아무런 동요가 없도록 잘 보듬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